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원진 당대표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 번째 지역 강의를 합니다. 11번째인가? 이제 11번째. 내일 강원도 교육은 폭풍과 함께 일주일 밀렸습니다. 폭우 600mm 동안 카눈이라고 그러죠. 카눈 태풍이 와서 강원도 교육은 내일 일정을 다음 주 17일 목요일 날 하기로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또 하나는 11번째 교육을 하면서 뭐 각 다 다른 얘기를 제가 큰 테두리 같은데 다른 얘기를 좀 전달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분은 켜놓고요. 이분은 불 좀 켜놓으세요. 일단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우리 공화당 국가운영 비전 이거 2년 전에 만든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공화당이 도대체 나라를 맡으면 뭘 할 건가 요거를요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복사같이 바뀌고 있어요. 내용을 뒤에 80대 공약 중에서도 60대 공약 중에서도 요즘 한창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 2년 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된다고 창원 그 정교조 앞에 가서 정교제 정치참여 금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안전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안전문제 보시면은 풍수의 폭염 등 자연 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이 내용이 이미 2년 전에 내용이 들어가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라. 안 나오네. 여기 보세요. 풍수의 폭염 등 자연재해 조기 대응 시스템. 요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 저형의 상임동 잘 아실 텐데 제가 행정안전위에 국회의원들이요 제일 안 말라는 데가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요즘 제고의 하도가 노동개혁과 환경문제 이번에 폭염, 폭우 이번에 한반도에 저렇게 한반도를 꿰뚫는 태풍이 없었죠. 이게 다 열대 기후입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태풍도 바뀌고 한 지역에 2시간 동안 300mm를 때리는 폭우도 쏟아지고 우리 기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과가 제가 대구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가 없지. 대구가 저쪽에 이제 황간 지나서 강원도 횡성 이까지 사과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다고. 그런데 바다에서 잡히는 폐류도 다 어류도 다 종류가 바뀌었어요. 오징어가 거의 없어지고 명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기후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난도 바뀐 겁니다. 재난도. 그런데 이 환경 문제, 골치 아픈 노동 문제, 제가 한노위 간사, 한노위도 오래 했어요. 다른 놈들 다 안 갈라갑니다. 한노위.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되면은 의무적으로 환경노동위에 가서 1년을 해라 라는 주장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노동 문제, 환경 문제예요. 이거를 다 안 가는 어디 갑니까 전부? 국토위. 돈 10억 받으라 국토위가.
그 다음에 그 정무위, 기재위, 기재위 예산하고 관련된 다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지역구만 챙기려고. 제 12년 동안 한 동안 지역구에 돈을 얼마 가져온지 아세요? 수천억 가요, 수천억. 제거 조그만 지역이야. 지역에 플러스 대구 해가지고. 제 지역 외에도 대구에 먹을 거를 되게 많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환경노동위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위원회 초선 때, 18대 초선 때 간사를 합니다. 초선 간사가 없습니다. 요 초선 간사를 어떻게 했느냐. 친이, 소위 이명박계가 저를 죽이려고 한노이로 저를 보내고 노동개혁이 벌어졌어요. 노동개혁이 벌어지니까 저를 다 도망가고 친이계들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게 저밖에 말이라 제대로 하는 놈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간사를 시켰어. 그게 김정은 의원이라고 원내 수석, 그 당시 원내 수석 김정은 의원 부산. 그 다음에 경남에 누굽니까? 경남에 사무총장 경남에 누가 있었어요. 요 두 사람은 친이야. 두 사람들 저를 죽이려고 환노위 간사를 왜 간사를 시켰느냐? 노동개혁을 하면은 누구랑 싸워야 된다? 한국노총, 민노총 하고 싸워야 된다. 선거를 못 치러요. 민노총 거를 뺐어야 되고 한국노총 거를 뺐어야 돼.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조은지 안 그래도 발음말 잘하고 하는 걸 미워 죽겠는 거야. 친미로 와서 조은지가 눈에 가신 거예요. 친박들 별로 뭐 하는데 지만 떠들고 있는 거야. 계속 뭐 떠드니까 그래 니 가서 죽어라. 다음에 니 선거에서 떨어져라. 이래가지고 간사를 맡았어. 그래가지고 MB정부에 제일 잘하는 개혁이 노동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가장 잘한 게 공무원 연금개혁.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MB정부에 가장 잘한 노동개혁을 성공을 시킵니다. 제 파트너가 누구? 주미애. 주미애가 환노위원장이에요. 주미애를 모셔가지고 노동개혁. 이게 성과급을 도입하고 두 번째 노조 전임자를 없애버렸어요. 전임자. 공장 가서 일하지 않고 데모만 하는 전임자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미애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일보 3배 한다고 요즘 얼굴에 나왔더니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질 못한다고 하더라고. 일보 3배 한다고 빌고 빌어가지고 주미애가 살아남는 사건입니다. 제가 노동개혁을 또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김정은이라는 의원이 재밌는 사람이야. 좀 재밌는 변호사인데 좀 재밌는 사람. 나보니까 조은지 저거 죽이라고 보내놨더니 영웅이 내가 돌아왔다. 엄청난 사건을 이루거든요. 노동개혁을.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을 이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민주노총을 뺏어버렸잖아요. 한국노총을 뺏어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두 번째, 저 와이프 앉아있잖아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저보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제가 친방위원회로 탁 들어갔는데 여기 달서병이야. 달서가벌병, 달서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달서군 국회의원 아닙니까? 거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달서가벌병이니까 제가 요 달서병 요 병이야. 여기 가벌이야. 가벌. 여기가 달서군이 열에 붙어 있는데 이름이 달서병이니까 제가 달서군에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전부. 뭐 그럼 어때요? 더 영광스럽고 좋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 그때 당대표 하고 이러시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제일 힘든 일. 다른 사람 줘도 아무도
안 할지 그때 말을 안 하고 딱 죽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말이지 정의감이 살아가지고 제일 힘든 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를 맡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신재철, 윤재우 지금 원내대표가 세월호 제가 간사할 때 위원이에요. 팽목항에 탁 들어갔어. 감금시켰대, 감금. 여야 국회의원들 감금시켜가지고. 그때 해수부 장관 굴앉아가지고 머리 길어가지고 굴앉아있고 우리는 감금되어 있었어. 그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웃긴 놈들인지. 그래서 제가 부터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은 뭐 풀려났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책에서 안 밝히겠는데, 아니 세월호 간사도 가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라는 거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박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뭡니까? 공무원, 우리가 두 분 공무원이잖아요. 연금 받는 돈을 제가 뺏는 거야. 연금을 150만 원을 연금을 받으면은 한 30만 원을 뺏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래. 연금 주는 돈을 뺏는 거예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공무원 연금 개혁. MB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노동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위원장 누구예요? 주호영. 주호영은 지가 했다 소리 안 해. 내가 한 걸 다 아니까. 이때 원내대표가 누구냐? 유성민. 지가 했다 그래. 그럼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사람은 다 안다. 공무원 연금개혁 6개월 동안요. 저 사람 3시간 잤어요. 좌파 우파 시민다 다 만났어요. 그러고 공무원 연금 공단에 실무자, 과장도 아닌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박사가 됐어요, 박사. 그래서 양대 개혁을 성공을 시킵니다. 국회의원 12년 동안. 아니, 양대 정부의 가장 잘한 개혁에 성공을 시킨 장본인이 접니다. 박수! 이게 그냥 있는 걸 뺏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선거 치르러 동사무소 인사 가면요. 젊은 공무원들 악수 안 하고 손 틀어버립니다. 제 손을 쳐버립니다, 그냥. 왜 네가 뭔데 우리 한 30만 원 더 받는 걸 뺐느냐 이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때 얼마 아낀 줄 아세요? 650조. 650, 우리나라 지금 예산 660조입니다. 1년 예산을 아낀 거예요. 그때 김용화 교수 나 저하고 같이 했죠. 김용화 교수한테 저를 물어보면 너무 잘해요. 연세대학교. 그분은 저를 시도를 알아요. 김용화 교수는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가장 강성인 좌파 시민단체를 다 격파시키고 오른쪽에 김용화 교수하고 완전 이거를 엄청난 걸 했어요. 그런데 요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공무원을 18만 9천 명 늘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18만 9천 명 늘릴 필요가 없어요. 매년 2만 명씩 늘렸습니다. 근데 18만 9천 명 늘었어요. 요거 돈 얼마다, 연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얼마요? 1000조. 660조를 제가 아꼈는데 요거 해가지고 1000조 날라가는 거 1000조. 이게 제가 이게 포퓰리즘이다. 상한판 해놓고 일자리 상한판인데 일자리는 개통 만들지 못하니까 통계를 바꿔버려. 통계 수치 내는 방법을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상한판 3개월 만에 뜨었어요. 일자리 청와대 문. 그래가지고 노인 일자리 3개월 일자리, 알바 일자리
등등등한 일자리를 막 거짓말해가 올립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공무원 18만 9천 명. 대학교 졸업했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한다고 전부 한 집에 한 명은 공무원 시험 한다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다 놀고 뽑는 거는 18만 9천인데 그 지원하는 건 200만 명이다. 200만 명. 나라를 이래 만든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야. 그게 소득주도 성장. 돈을 높여주면 그 돈을 써가지고 국가를 성장시켜. 그거는 남미에서도 미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회주의 남미에서도 자기들이 겁이 나서 못 썼던 정책을 13대 경제강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소주성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을 써가지고 자유시장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칠판 지어 주시는 분이 그래도 이 교육에 준비를 다 하셨고 우리 변성근 조직 담당 부총장입니다. 박사님.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변혜룡 우리 사무총장 대행 우리 조직 배고 다 합니다. 그러기는 변혜룡 우리 부총장. 그다음에 우리 제가 다음에 대구경북의 박지영 간사님 오늘 서울 올라갔는데 장모의 우리 팀장님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완벽주의는 아닌데 좀 편하게 해주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11번째 되니까 이제 도가 텄어. 처음에 막 부르려고 할 때는 막 이게 막 안 맞고 이러다가 한 4번 5번부터 이제 도가 트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노동개혁 공무원 노동개혁 여당 국회의원 150명잖아. 왜 조원진이가 이 양대 정부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했어요. 이 두 개 기업을 왜 저가 했어요. 또 희생과 국민 사랑,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해가지고 650조 재정을 아끼는 이 프로젝트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18대 때 780표였어요. 저는 친박이었는데 살아서 돌아오라. 그때 여기에 바깥에 이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 선거 치를 때 살아서 돌아오라. 박근혜 대통령 사진 쫙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 780 그때 무슨 당이었지?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어. 780표 19대 1등 전국 1등 지금 이철우 김천이죠. 시골이죠. 2등 이낙연 여도 호남 시골이에요. 3등 조원진 전국이에요. 대도시에서 제가 1등합니다. 19대 때 70% 가까이 69점 몇 프로가 이래 비슷하게 20대 제가 66% 상대가 없어요. 제 지역군에 상대가 없었다니까. 다 제 지역군을 돌아다녔어요. 달서 영을 배우면 달서각 달서을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못 보지만 다른 지역에 다 쳐다보지 제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탄핵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식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앉았어. 저보고 최고위원 출마하라는 거야. 여기 윤상이 앉아있고 여기 최경환 경산의 최경환 선생님 제가 여기 있다가 내가 뭐라 할 줄 알아요? 최고위원
너것도 내한테 특보 하나도 안 줬잖아. 특보 줄 때 대구에 주호영이 주고 김재호이 주고 윤상현이 너가 줬지. 대구서는 친박이라고 좋은지 다 알려져 있는데 내한테 특보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었잖아. 윤상현이 그때 뭐 전화 가지고 뭐 김무성 욕했을 때 너 말 조심해. 윤상현 너 말 조심해 임마. 네가 대통령 동생이라고 누락하면 네 처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최경환 선배, 최선배님 다 해먹었잖아요. 당신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최고위원 나가라 그러냐고. 당신들 책임을 져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이 고생하는 일만 잔뜩 했는데 친박이라는 이름만 대고 당신들은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났어. 저보고 최고위원 될 사람이 내밖에 없으니까 나가라는 서청원 대표가 다 모였어. 너 못 나간다. 너가 해라. 그것도 최고는 안 나와서 탈당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평의원으로 했으면.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몽골 정상회담을 한 거야. 국빈주. 내 동생이 몽골에서 사업하잖아요. 여동생이. 내 동생이 몽골 평통의 회장인가 위원장인가 의장인가 이래요. 여기 여성이니까 대통령 가시면 대통령 옆에 딱 앉잖아요. 말 잘합니다. 경북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2군데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고 다 감동을 받았어. 대통령 오셔가지고 딱 대통령 표현이 뭔지 여동생 만난다 소리 안 합니다. 아우 보고 왔다. 아우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최고위 나갔어요. 대통령 하신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나갔는데 이정혜가 당대표 나오더라고. 저를 최고위원 내보내면 이정혜를 당대표 내보내면 안 되지. 그거는 상황이 그것부터 끄그러진 겁니다. 서청원 대표도 당대표 나가는데 서청원 대표가 이정혜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이래가지고 서청원 대표 포기했어요. 국회의서 뽑아놨는데 한석 부족해.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정세균 국회의장 좀 불써. 그때 무소속 많았는데 그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법사위만 지고 있으면은 국회의장 야당한테 줘도 된다.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 법사위 누가 됐어요? 권선동이 됐어. 법사위원장. 서청원 대표가 한석을 어떻게든 확보해가 서청원 대표가 국회의장 됐으면 이 사태 법안 탄핵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서청원 대표가 이정현이가 당대표 됐으면요 탄핵 안 갑니다. 이정원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제가 정말 너무 실망한 게 많아서.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조원진이가 최고위원 선거 1등 했어요. 최고위원 선거 1등 수석 최고위원 된 거예요. 당서위원 1위 당대표 이정현, 2위 정진석 원내대표, 3위 조원진. 요래 정진석이 없었으면 우리는 탈당이고 불당 없으면 그냥 대통령 나올 때까지 난 있는다. 우리 기획 다 세웠다.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다. 5년이든 10년이든 나갈 놈들 다 나가라. 그 다음에 너가 탈당해가 나간 놈들 소위 바른정당 간 놈들 전부 해당행위로 다 치겠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정희가 그만둬. 이정희가 그만둬. 그 다음 서열이 누구예요? 정진석이야. 정진석. 정진석은 2016년 12월 8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탄핵소추 날.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 반대 토론 신청을 안 해. 조원진 혼자 딱 신청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막아요. 나는 할 거 아닙니까? 반대 토론 받아준 나는 정세균 의장이 안 돼.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회에 반대 발언을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여기 본회의장이 있고 여기에 제2회의실이 있어요.
탄핵 1년 되는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너가 악마라고 소리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민당 오는 그들 보고 너희들이 악마라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너희들이라고 그 자리 이 자리에 12월 8일 날 요 제2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총합니다. 의총 의원총회 국회의원들 다 김무성 여선 쫙 이것들이 아무도 발언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무도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하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해. 정진석이 뭐냐? 자유투표로 한다. 당론은 탄핵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자유투표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박지월 말대로 김무성한테 20명만 좀 해도 김무성이 저는 행님 40명 되십니다. 그랬는데 정진석이가 자유투표하면서 62놈이 60통하더라. 63명입니다. 대통령 판단. 이 의총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하러 들어가는 자들이 아무도 발언을 안 해. 저 혼자 올라갔어. 제가 올라가서 선언합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하면 나라 망하고 좌파들한테 정권 넘겨 나라 망한다. 근데 당신들이 책임져라. 근데 나보고 탄핵 찬성했다 하는 놈들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본회의장. 그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때 국회에 촛불 들고 횃불 들고 국회가 에워싸고 있고 만약에 탄핵 안 시키면 청와대 다 공격 횃불 들고 들어가겠다 하고 막 난리를 할 때야. 이러면서 한편도 제 생각에 설마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까지 있는데 설마 탄핵 그렇게까지 많이 가겠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요. 경우에 승복해달라. 저는 한편으로는 탄핵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승복해달라. 요거 가지고 또 음해하는 새끼들이 나가서 조은진이가 탄핵에 승복해놨겠다고 탄핵 주동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한 명도 반대 토론 신청한 놈 있고 한 명도 마지막 의총에서 한 명도 발언한 사람이 없다는 여러분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것이 껍데기 정치인들이 벌벌벌벌 떠고 기득권에 정의도 뭐였습니까? 불의한테 붙어가지고 제발 내한테는 내 탄핵 찬성하니까 내한테는 문자 보내주면 하루에요 3,000통씩 문자 보내줘. 좌파들 내한테는 문자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전화번호 싹 다 바꿔요. 조은지는 지금도 016에서부터 010-2505에 뭐라 똑같아요. 016에서 505에 뭐라에 딱 010 바꾸면서 요 하나도 붙은 것밖에 없고 30년 40년을 똑같은 번호 쓰고 있어요. 안 바꿨지?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아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우리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 이거 알지 모르겠어요. 유영아가 이건 보고를 해야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탄핵 기각을 외쳤던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태극기만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2시간만 5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2시간 만에 5명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한 줄도 한 토막의 기사도 안 났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헌법재판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또 비디오를 들고 다 했었는데 그들은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이 되면은 좌파 정권 뒤집고 권력 찬탈한다. 우파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 안기문이 내세워가지고 내각제 가서 나눠 먹는다.
언론 아따 박근혜 우리말 안 듣는다. 조중 중앙일보 홍석현 뭐 JTBC 왼쪽에 오른쪽에 중앙일보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내각제 해가지고 자기가 초대 총리 하려고 했던 사람. 조선일보 사주의 문제에 대해서 왜 건드리냐, 우리 사주 왜 건드려, 이래가지고 돌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내각제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나. 기득권 대통령 탄핵할 때 왜 새누리당의 재산가지 1등부터 10등이 왜 다 나갔을까요? 그게 우연입니까?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빼고 다 딱 한 사람, 정진석 원내대표로서 다 나갔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잘못된 민주주의, 돈, 권력, 언론, 정치하는 놈들, 요것이 합쳐가지고 요거 기득권들이 합쳐서 만들어가지고 기득권 세상, 가진 자의 세상, 권력 있는 자의 세상, 그것이 지금 있는 현 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득권 기득권 세상에 되면은 뭐가 문제냐? 다 기득권도 있고 권력 있는 놈 있고 돈 있는 놈 있는데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 아까 제가 그 방송이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 다 보신 이유가 그것은 제가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뭐냐? 이 기득권 세력은 전통적으로 계속 토착 세력이죠. 지역 동가지죠. 지역 지방 권력하고 시장 바뀌면 시장하고 계속 손잡는 권력도 있습니다. 실흥 부자들도 있어요. 언론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언론의 실체가 언론이 무슨 공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언론은 정의가 없지. 사람이 5명이 2시간 만에 죽었대. 방송 하나 안 하는데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좌파 지금 운동권이 권력화가 된다. 좌파 권력.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나쁜 게 이 기득권,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쳐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요래되면 서민과 중산층, 소위 말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오래 한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빈익빈 부익, 거기다가 지역감정까지 있고 계층감정까지 생겼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의 나라는 없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몇 명 되겠어? 서울대 요즘 공부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강남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갑니다. 이미 그 사회를 만들어버렸어. 이게 뿌리 깊게.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면은 이제 우리의 서민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일본 그렇게 돼 있어. 일본 신분 상승은 없어집니다. 그게 조국이 딱 얘기하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어디 있나? 전부 다 빵개고 개고 가재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했는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통해서 했는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불법 탄핵 유예와 무죄 석방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좌파 5년 동안,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배신하는 자들,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이었구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을 했구나.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을 했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기득권끼리 모여가지고 거의 국민들을 버려버렸구나 이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한민국 건국기 위해 우리나라 가장 자랑스럽게 있는 성장,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도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뜨리면서 이 기득권의 나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쳐야 된다. 깨쳐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까 시작했잖아요. 다음 국회 선거 치면은 졌다. 여소, 야대. 지금도 뭐 야당 말았는데 대통령 이제 3년 남은 대통령 누가 해? 공천 받을 때 고개 숙이죠. 공천 끝나면 여당 내에 지금 국민의힘 당연히 바꿀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윤석열 말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딱 자기 사람을 최소한 60명은 내야 돼. 60명. 제가 왜 명수까지 60명은 자기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돼요. 공천 확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구 경북 13명 경북 5명 6명 빼고 다 바뀝니다. 대구 12명 한 4명 빼고 다 바꿉니다. 왜 바꾸기 좋잖아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되면은 야당이 협조도 없이 자기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 말 안 듣고 이제 뭐 자기 생활하는 거야. 공천, 윤리 공천 주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에 윤 대통령 물러나고도 2년 반이 남았는데 자기 국회의원 하는 시간이 1년 반이 더 남아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할 문제야. 다음 대표가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래서 자기 사람 심는다. 자, 이게 지금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 총선에 이래보세요.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 국민의힘, 여기는 립산 유승민, 립산 유승식이 있어. 얘들 유승민은요, 자기 대통령 하고 싶은데 국민에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유승민 계보 35명 있다가 20명 더 안 가고 15명인데 제가 볼 때 10명도 안 나갔어. 다 날립니다. 이준석 자기 딸은 뭐 천하동인 눈치 안 봅니다. 윤석열 같은 그런 눈치 안 봅니다. 유승민이 다 한다. 아니 너희 가라. 당을 하나 만들고 또 무슨 당? 개혁당을 또 만드는 거야. 국민자 묻히고 국민개혁당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바른정당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민주당에 이재명 죽었다 깨어나도 당대표 안 내놓습니다. 감옥 가도 안 내놓습니다. 감옥 가도. 비명, 반명, 반명.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낙연, 호남을, 지금 호남이 나름대로 민주화 문제라든지 야당으로 자부심이 있는데 호남의 광주부터 이재명한테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민주당 탈당했는 사람들하고 요 유승민, 이준석이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가 당을 하나 만들 거다. 진평이 신당을 만들 거다 하는 얘기는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저는 이걸 벌써 6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똥줄 타는 거야 이제. 탈당하고 신당 만들고 하면은 막 또 저래 되면 이제 9월달부터 민주노총이 막 선거 때까지 정교조로 나가 새빨간이 떠먹습니다. 누가 싸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싸울 놈 있어요? 고개를
우리 공화당한테 돌린다. 안 돌려도 괜찮다. 안 돌려도 괜찮다. 자,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 여기 딱 중간에 있어. 우리가 적잖아.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분은 국민의힘이 됐더만 말로만 그거 행동하지 않는 그거 좌파들은 진보당 정의당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8개월 동안에 아까 우리 상임부는 조직 뭐 돈이 있어야 쓰고 치료가 돈도 필요하죠. 하나는 여론이다. 우리 공화당이 이래 안 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10명 중에 1명만 우리 공화당 찍어라.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게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열심히 행동하고 무책임, 무능, 내로남불 걸 능력 없고 정말 배신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힘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무능한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 공화당 열심히 일하는 거 부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한다고 또 막 나오면은 우리 공화당이 제일 앞장서서 할 텐데 안 따라올 수 있습니까? 주원진이 국회 한석도 했는데 국회의원 10석만 이 10명 중에 1명만 우리 찍어주면 10석입니다. 10석 비례대표 10석은 안 되겠네. 한 7석 150만 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양당 정치가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5년 6년 동안 다 얘기해. 너 공화당 옳다. 근데 힘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힘을 주십시오. 많은 표도 얘기 안 하고 국민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우리 공화당이 좌파들하고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 좌우 넘어가진 않지 않냐.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행동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행동하는 우파 정당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5년간 그냥 6년간 7년간 그냥 아스팔트에 지은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구 한 사람 마이크 줄고서 다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개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중심의 국회 개혁을 이끌고 갈게. 그러면서 정당, 우리 공화당 같이 깨끗하고 또 전체 책임당원이 대의원인 정당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전 솔직히 말 2명만 돼도요. 이 젊은 정치 지방에서 우리 공화당 다 죽습니다. 이게 다른 거. 이게 큰 흐름이 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워줄래? 그래서 지워줄 거면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은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8개월 남은 판은 벌어졌어.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6, 7년 했던 특히 7년 차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공화당 지금 현재 주축 멤버가 당을 창당하기 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주축 멤버예요. 그때는 막 애들 봐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나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축 멤버예요. 자, 우리 공화당 이제 여러분들이 조원진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민주당 안 돼. 저것들하고 싸우는 거, 국민의힘 너 싸우는 거 봤어? 국민의힘 안 싸우잖아. 운이 좋아가지고 윤이 되니까 권력에 쫙 달라붙어 있어. 지금 윤 옆에 있는 윤핵관들 5년도 필요 없어. 2년 후에 윤핵관들이 어디로 가는? 다 도망가요 또. 다 도망간다고 윤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보셨잖아요.
권력만 따라가요. 권력만. 그게 제일 심한데 어디라고? 대구 경북이 제일 심해요. 대구 경북이 권력만 따라가. 홍준표도 좋고 누구도 좋고 막 개똥도 좋고 그냥 권력만 잡은 놈은 다 따라가요. 대구 경북이 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일으키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대구 경북 출신들이 나왔는데 이런 개똥같들이 나오려고 상상이나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절벽이 다 왔는데 지금 뭐 홍준표가 뭐 시장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 입 좀 다물어라. 쪽팔리 죽겠다. 진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을 합니다. 조직도 자금도 그 다음에 기획도 필요한데 이제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하는 일도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제가 했던 얘기 간단하잖아요. 자, 문재인 5년 동안 국힘당에서 싸우는 거 봤나? 우리 공화당만 5년 내내 싸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는 거 다 알잖아. 아무도 얘기 안 했다. 우리 공화당은 했다. 이제 왼쪽에 민주당의 견제세력으로 정의당을 만들어줬지 않나. 오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견제세력. 견제가 뭡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이 가지만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짓 하고 또 배신하고 하면은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5년 6년 동안 여러분들 봤는데 부패하는 거 봤어? 없어. 뭐 우리 공화당에 뭐 문제가 생긴 거 봤나? 아 봤지. 광화문 텐트 투쟁해가지고 조지 그거 뭐 1년 2개월에 2년 집행유예 받았던데 그거는 훈장이지 훈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공화당한테 원내 진출을 시켜주십시오.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국회의 전반적인 국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정당도 우파 정당도 살아있는 우파 정당의 모습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부패하고 자기 기득권 챙기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키워왔고 정치인들을 키웠다. 그래서 저는요 22대 내년에 총선이 끝나서 우리가 몇 석만 얻으면은요 젊은 지망생들은 다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장 올려주세요. 좀 한번 그래 놔둬. 여기 국가운영비는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시대 정의, 상실의 시대.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 정치의 통합기능 상실. 2. 복지의 경기는 상실. 3. 경제의 성장 능력 상실, 4.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5. 문화의 다양성 상실, 6. 사회적 비치노동 역동성의 상실, 7.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상실, 8. 저출산으로 인구와 성장의 상실. 제가 중점적으로 6번, 7번. 사회계층. 나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서민의 중산층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계층의 계층 이동, 계층 상승의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도권 지방 균형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 상실의 시대를 우리 공화당은 국민 희망의 시대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실의 시대를 국민
희망의 시대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사회 혁명입니다. 사회 혁명.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분노의 시대. 1. 불법 탄핵에 대한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1.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2.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해에 대한 분노, 3. 개혁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분노, 4. 경제 위기 대응 위험에 대한 분노, 5. 거대 행정이 유무무책의 부패에 대한 분노, 6. 특정 집단으로의 권력 쏠림에 대한 분노, 7. 집권층 정치권, 8.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요 전반적인 정치, 지도청, 기득권, 권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권력. 이 분노의 시대를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시대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 혁명이다. 우리는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태극기 혁명에 일부 전진을 했어요. 대통령도 3인대가 나오시고 문재인 정권도 물러가고 일부 전진을 했어요. 그 상황에 우리의 전반적인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는 이탈 세력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의 시대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해놓고 나면은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나라를 원하는가? 자, 보십시오. 사회혁명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혁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이 사회혁명과 기득권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혁명이다. 선거혁명. 내년에 있을 이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을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하면은 국회개혁과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모토로 해서 사회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가서 정권을 가져옵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정의롭고 국가에 대한 비전이 정의롭고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꿈꿨던 나라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공화당이 그 정신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주실래요? 그러는 국가의 목표가 여러분들 오늘 보고 읽고 강의 이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경로당 가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정당이 있더라. 이것을 한 페이지에 요약했던 정당이 있더라. 자, 첫째, 저희가 강력처럼 이르는 자유로운 민주 법치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건강한 창조시장 경제 강국, 어려운 국민의 따뜻함을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재난, 안전, 걱정 없는 안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목표는 크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한 페이지에 우리가 좀 뒤에 보시면 뒤에 8대 분야 60대 공약 세부적인 내용 지금 국민의힘 이거 뺏긴다고 바보다. 우리 미리 2년 전에 다 해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24일 총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공화당이 들어가는 것이 보수 우파가 강해지는 길이고
우리 공화당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이 국회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개혁에 앞장서고 정당에 뿌리 박힌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조원진이 되고 우리 공화당의 대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정 시간보다 30분 더 했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정원식 위원장, 정원식 위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원식 위원장님, 우리 경북 뭐 전체에서 서명대 가장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아시죠? 정원식 위원장 열심히 나르시도록 다음에 경북 모임하면은 오늘 100명 왔는데 다음에는 1000명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최영애 상임고문님, 이명희 상임고문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조문선 전 위원장님 또 손미옥 전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8월 15일 한번 올려주실래요? 올릴 수 있나? 8월 15일 왜 와야 되는가? 8월 15일 왜 모여서 와야 되는가? 8월 15일 여러분 그 안에 8월 15일 그거 있죠? 광고. 요게 8월 11일 날 내일 모레 문화일보 7면에 전면 광고가 나갑니다.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조선일보 사설 옆면에 하단 광고 나가니까 문화일보 조선일보 눈에 보이는 대로 구해가지고 딱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공화당 봐라. 이렇게 전면 광고 내면서 8.16 반대 가자. 8.16 가봐라. 너는 환장한다. 냉방차 9대인가? 냉방차 버스 냉방버스 9대 준비해 있어. 우리가 저쪽에 뭡니까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보다 훨씬 준비 잘하거든. 어려운 물 막 엄청나게 준비해놓고 냉방차에서 호주가 힘들면은 냉방차 타고 광화문부터 숭례문, 남대문, 저 종각 종로를 쭉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내국심이 가슴에서 찰찰찰찰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8월 15일 날 손에 손잡고 12시까지 숭례문으로 시청 방향입니다. 숭례문 서울역 방향이야. 숭례문 시청 방향으로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북이 사람이 많아가 버스 못 구했다는 소리 좀 듣도록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조원진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